슬픔이 가득한 장례식과 외로움의 시작, 서울 도심의 한 장례식장. 흐릿한 불빛 아래 김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사방은 소란스러웠지만 혜자의 마음속은 끝없이 깊고 적막했다. 49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남편, 평생을 함께 기대고 살아온 단 하나의 존재가 눈앞에서 연경 떠나갔다. 여보, 먼저 가지 마세요.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혜자의 떨리는 목소리는 침묵 속에 파묻혔고 마르지 않는 눈물이 연신 흘러내렸다. 장례식에 모인 친지들과 친구들은 비통한 얼굴로 차례차례 다가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혜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내세요, 김 여사님. 잘 이겨내실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허공을 떠돌 뿐 혜자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남편을 잃은 현실이 다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자 장례식장 안은 차츰 고요해졌다. 살아생전 남편과 여행을 다녔던 사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작은 유품들이 제단 아래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기억 하나하나가 혜자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남편이 그의 곁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두려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막막함이 점점 밀려왔다. 혜자의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나는 장례식이 끝나자 곧바로 정리에 들어갔다. 진우는 뭔가 급해 보였고 유나 역시 지친 얼굴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가셔야 해요. 저희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에 혜자는 작은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진우야, 오늘 밤만 여기서 하룻밤만 묵어도 될까? 너무 늦었잖니. 혜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냉담해졌다. 어머님, 저희 집이 호텔인 줄 아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공간이에요. 입구에서 벌어진 이 상황에 장례식장 직원들마저 곁눈질을 했다. 혜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들은 애써 시계를 보며 택시 타고 가세요, 엄마. 택시비는 제가 드릴게요. 라고 덧붙였다. 혜자의 다리는 갑자기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자존심에 또다시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바깥은 이미 밤 10시를 훌쩍 넘겼다. 장례식장 로비에는 이제 남남이 된 가족, 그리고 밤을 밝히는 가로등 몇 개만이 빛을 밝혔다. 진운의 가족은 혜자를 문 밖까지 배웅하지도 않았다.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쉰 혜자는 조용히 택시를 불렀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가고 혜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2시간 남짓의 길, 혜자는 생전 처음으로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남편과 함께한 수십 년의 시간, 희로애락을 나누던 공간, 그리고 아들 진우마저도 더 이상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면서 혜자의 가슴은 텅 빈 골목길처럼 쓸쓸해졌다. 이렇게 49년을 함께한 남편의 영정 앞에서 시작된 외로움.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물론 아들의 냉담함이 더해져 혜자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장례식의 촛불이 꺼져갈 무렵 혜자의 눈시울은 다시금 붉어졌다.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막막하고 허전할지 그 어떤 위로도 이 밤의 쓸쓸함을 덜어줄 수 없었다.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택시에서 내린 김혜자는 낮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같으면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했던 집이었지만 오늘 밤 이 집은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못 이긴 채 현관문을 열자 바로 코끝을 스치는 오랜 세월 남편과 함께 한 정겨운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향조차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실내에는 싸늘함만이 가득했고 깊은 정적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마룻바닥 위에 선명하게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혜자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어두운 집안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으니 집 안에는
이제 자신 홀로만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몰려왔다. TV 옆에 놓인 오래된 커플 사진, 남편의 안경과 책, 그리고 다림질해 둔 작업복이 그대로 있었다. 혜자는 천천히 사진틀에 손을 얹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여보, 아무도 듣지 않는 공간에서 그녀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삶의 분주함에 묻혀 몰랐던 소소한 것들, 남편의 낮은 숨소리나 밤마다 주고받던 인사조차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 주방을 지나며 보았던 두 개의 밥그릇, 거실 소파에 남편이 늘 앉던 자리가 유난히 커 보였다. 남편이 계셨을 때엔 불을 켜두지 않아도 따뜻했던 집이 이제는 모든 것이 차갑고 삭막하게만 느껴졌다. 혜자는 아무도 없는 부엌을 서성였다. 자동으로 두 사람 몫에 밥을 하려던 습관이 멈춰섰다. 이제는 한 공기만 지으면 되는구나.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다. 혼자 먹을 생각을 하니 입맛이 뚝 떨어졌고 상 한쪽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유리잔에 물이 반쯤 비어 있었고 그 흔적마저도 이젠 혜자 혼자서만 보게 된다는 사실이 더 쓸쓸했다. 집 안의 작은 소음들, 냉장고의 윙윙거림, 시계 초침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잡음이 이 밤에는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렸다. 예전에는 남편의 웃음소리나 말투, 소박한 농담들이 거실 가득 퍼져 있었건만 이젠 집안 전체에 숨막히는 적막만이 가득했다. 혜자는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거실을 돌아다녔다. 때마침 남편의 낡은 니트 가디건이 소파 등받이에 걸려 있었다. 한참 동안 그 옷을 매만지더니 가만히 눈을 감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남편의 채취, 향수 냄새, 그리고 평생을 함께 보낸 세월이 옷에 새으며 있었다. 당신이 없으니 이 집이 나한테도 생소하네. 혜자는 허탈하게 미소를 지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다. 이 밤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이 유난히 두려웠다. 아들의 냉담한 태도와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난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겠지? 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 아파왔다. 침대에 몸을 눕히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수많은 추억이 깃든 집에서 홀로 지내야 한다는 막막함 때문이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다 보면 희미하게 남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괜히 손을 뻗어보기도 했다. 이 집이 이렇게 차갑게 낯설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던가?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길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였던 기억들이 더 선연하게 떠올랐고 혜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결국 그날 밤 혜자는 새벽녘까지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익숙한 집이 낯설고 추웠다. 혜자는 앞으로 매일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며 이 집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족과의 희미한 연결, 점점 멀어지는 마음 깊은 밤이 지나고 조용한 아침이 밝았다. 김혜자는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손에 들고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혜자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은 혹시나 아들이 전화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뿐이었다.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지만 집 안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했다. 혜자는 습관처럼 휴대폰 알림창을 여러 번 확인했다. 혹시라도 진우라는 이름 옆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지 않을까. 텅 빈 문자함에 한 줄이라도 안부 메시지가 와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다. 아들은 어제의 냉담한 만큼이나 끝까지 조용했다. 그래도 혜자는 용기를 내어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다.
귀에 선 채로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우는 바쁜 기색이 역력했고 도리어 부담스러워하는 투였다. 혜자는 아무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하고 자연스럽게 물었을 텐데 오늘은 목 안에서 말이 걸렸다. 아니야, 그냥 집에 잘 들어갔나 싶어서 혹시 걱정될까봐? 혜자가 더듬더듬 말하자 아들은 짧게 답했다. 네, 잘 들어갔어요. 바빠서 끊을게요. 그리고는 전화가 뚝 끊겼다. 통화 종료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혜자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통이 어려워졌을까? 점심시간이 되고 나서도 진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혜자는 침묵이 오히려 더 답답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진우야, 엄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통화 가능할 때 연락 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점점 흘러도 그저 메마른 고요만이 이어졌다. 오후가 되자 그제야 이웃집의 김영희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는 자주 오가던 사이지만 남편이 떠난 후엔 주변 사람들의 안부마저 애틋하게 느껴졌다. 혜자 씨, 어제 장례 잘 치렀나? 혜자는 그제서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네, 잘 끝났어요. 지금 혼자 집에 있어요.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김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처럼 혜자의 마음을 녹였다. 그러나 진짜 기대했던 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진우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혜자는 저녁 무렵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드디어 아들이 받았지만 짧은 엄마, 지금 회의 중이니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라는 반응만 돌아왔다. 혜자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답답함을 삼키며 허전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엄마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존재가 되었나 싶었다. 그날 밤 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살아있는 가족과의 소통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침묵 너머로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아들의 방벽을 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웠다. 며칠 뒤 동네 할머니들이 건네는 말마저 혜자에게는 위안과 동시에 남모를 슬픔을 줬다. 아이고, 혜자 씨 이제 아들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어 더 좋겠다. 며느리도 착하다면서 손자들도 예쁘고 타인들이 보기엔 멋지고 화목한 가족 같았지만 정작 혜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멀게만 느껴졌다. 친지와 이웃,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소통이 어렵고 점점 희미해지는 현실 앞에서 혜자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투명해진다는 기분을 느꼈다. 휴대폰 화면 속에 남아있는 가족의 사진, 짧은 메시지,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만이 혜자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달이었다. 그 밤 혜자는 긴 한숨을 토해냈다. 연결은 있지만 진심은 전해지지 않는 가족. 집안의 적막함 못지않게 마음의 적막함이 더 깊이 스며들어 버린 밤이었다. 밀려드는 옛 추억들 그날 오후 김혜자는 너무나 적막한 것일 한가운데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해는 집안 이곳저곳을 산책하듯 걷다가 책장 한쪽 깊숙한 곳에서 묻혀있던 낡은 앨범을 조심스레 꺼냈다. 근래 들어 더 이상 펼쳐보지 않던 그 두꺼운 앨범 표지 위에 남편과 함께 남긴 젊은 날의 웃음이 스며 있었다. 손끝에 닿는 먼지마저도 추억처럼 느껴졌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진우가 막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었다. 작고 여린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서 오랜 시간 야근에 시달렸던 남편의 피곤한 얼굴까지 담겨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인생이 고되고 궁핍했지만 가족 셋이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혜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따스함을 사진 속에서 다시 만났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졸업식 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날 걸었던 노란색 책가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혜자의 젊은 시절과 가족의 성장이 삶의 필름처럼 파노라마로 펼쳐졌다. 사진 속에서 진우는 언제나 해의 품에 안겨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멀찍이서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감고 혜자는 그 시절의 소리를 귀 기울여 보았다. 저녁마다 들리던 남편의 낭낭한 목소리, 진우가 뛰어놀다가 지르는 소리, 집안을 가득 채웠던 가족의 웃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집 안 곳곳을 다니며 진우야, 밥 먹자. 당신 오늘은 야근이야.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왁자지껄한 가족의 대화와 소동이 지금은 그저 아득하게 느껴졌다. 또 다른 장에는 대학 합격증을 품에 안고 미소 짓던 진우의 모습, 결혼식 날 눈물 지으며 아들을 떠나보내던 남편과 혜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날 남편은 신랑 아버지로서 무뚝뚝하게 뒤에서 서 있었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으며 우리 아들 잘 자랐다 한마디를 남겼었다. 그 목소리가 지금 혜자의 귀에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다. 사진첩을 덮으며 혜자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의 적막함과 외로움, 그리고 가족 사이의 거리감이 더 커질 때마다 이렇게 옛 추억은 파도처럼 밀려와 혜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시간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임을, 자신의 삶이 결코 외롭거나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었다. 혜자는 거실 구석 서랍장을 열어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장, 수상장, 그리고 가족 여행 때 남편이 손수 기록해둔 일기장을 꺼내봤다. 하루하루 아이 성장에 감탄하며 적어내려간 기록들, 아이가 넘어졌던 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그 모든 사소한 일상까지 기억했다.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어린 진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던 모습, 세 사람이 저녁 식탁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저녁 식사 풍경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시간은 멀리 흘렀지만 혜자에게 있어 지금 이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 하나하나, 공기 중에 남은 남편의 냄새,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손때가, 남은 소파와 낡은 장롱까지 모두가 사라지지 않는 삶의 흔적이었다. 혜자는 조용히 벽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바라보다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품에 안았다. 그땐 참 행복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멀어졌을까. 혜자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절로 눈물이 고였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다. 어릴 때는 오직 엄마만 찾던 아들이 점점 커가며 멀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나둘 추억으로만 마주하게 되었다. 그래도 혜자의 마음속엔 이 모든 추억이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었다.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혜자는 과거 그 시절의 따스한 온기를 사진 속에서, 기억 속에서 다시금 품으며 이 차가운 오늘을 견디고 있었다. 비록 현실은 텅 빈 집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지만 옛 추억만은 혜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 속 점점 멀어지는 모자의 거리 김혜자는 사진첩을 덮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온 집안에 정적이 감돌았고 과거에 따스했던 풍경들이 유령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문득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니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다. 진우가 어렸을 땐 엄마만 바라보던 아이였다. 단 한시라도 혜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엄마를 먼저 찾으며 달려와 품에 안기곤 했다. 진우의 눈동자 속에는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그리고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은 무섭게도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진우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는 서서히 달라졌다. 학교 일로 바빠지며 점점 혜자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어릴 땐 모든 고민을 이야기하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자기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들었고 엄마에게 뭐 하나 털어놓는 일도 드물어졌다. 혜자는 처음엔 그저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허전해졌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더욱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다. 학원, 친구, 공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진우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혜자는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손길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대학생이 된 후로는 명절이나 생일 때 혹은 특별한 날에만 집에 들렀다. 그마저도 엄마,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라는 문자 한 통에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서운해도 티내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이제 다 커버린 아이구나.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며 스스로 납득시키려 했지만 샘솟는 외로움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우가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혜자는 아들의 곁에 든든한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함께 느껴졌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며느리 유나를 처음 만났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내내 따라다녔다. 유나는 정중하고 깍듯했지만 혜자와 자연스러운 친밀함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혜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서로 시간을 두고 가까워지길 바랐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졌다. 진우와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는 점점 줄고 결혼 초기에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혜자는 누구보다 기쁨에 차 아이를 봐주겠다며 나섰지만 며느리 유나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만을 더 의지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다정함 대신 분명한 벽이 느껴졌다. 혜자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 없다는 신호를 직감했고 서서히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정을 주고 희생하고 평생 건강과 열정을 바쳐 키운 아들과 가족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묻기조차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관계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 오늘은 바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엄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쌓여 이제는 혜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갈 용기마저 사라졌다. 진우도 혜자에게 엄마, 미리 연락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여러 번이나 했다. 아들과의 대화가 가족이라는 끈이 아니라 마치 남남처럼 일정 맞추는 의무가 되어버렸다. 혜자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에게 부담이 되었나? 아니면 너무 집착해서일까? 스스로 자책도 해보고 또 한편으론 서운함에 울컥하기도 했다. 손주들의 영롱한 눈빛에서조차 자신이 완벽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함을 느끼는 순간이 늘어갔다. 설이나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일 때면 매번 자신만이 조금은 밖에 있는 것 같았고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마저 쉽게 낄 수 없었다. 어느 날 특별히 용기를 내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마저도 엄마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할게요. 라는 짧은 흔적만이 남았다. 메시지를 남겨도 답변은 역시 바쁘다는 한마디일 뿐이었다. 혜자는 점점 아들의 삶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그렇게 모자의 사이를 서서히 벌려놓았다. 예전에는 한 몸처럼 가깝던 사이였지만 일상의 필요와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젠 서로의 일상을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솔직한 마음을 나누기 힘든 남남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혜자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걷던 골목, 밤마다 어깨를 감싸 안아주던 포근함, 그리고 자주 듣던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이 가득했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뒤섞인 그 마음을 혜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며 진우와 혜자의 관계 위에 투명한 막처럼 차곡차곡 쌓였고 그 막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혜자는 매일같이 고민했지만 쉽사리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혜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애틋한 모정뿐이었다. 진우를 향한 경제적 걱정 며칠이 흐른 뒤 김혜자는 문득 진우의 집안 상황이 마음에 계속 걸렸다. 이미 진우가 어릴 적부터 곁에서 지켜봐온 혜자였기에 아들이 아무리 괜찮아요 라며 태연하게 굴어도 모성 본능적으로 그 씁쓸함과 피로를 느낄 수 있었다. 평소 전화를 해도 진우의 목소리엔 항상 요즘 좀 바빠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요. 아이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같은 말이 섞여 있었다. 혜자는 그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 집에 일이 있어 들렀을 때 진우와 유나가 부엌에서 소공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달 관리비도 밀릴 것 같아. 계약 갱신하려면 집세도 오른다는데 어떡하지? 유나가 한숨을 쉬었고 진우는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만 흘렸다. 혜자는 그 대화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본인은 이미 남편을 잃고 정서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을 향한 걱정이 더 크게 다가왔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작은 월세집 하나도 결코 값이 싸지 않다는 것을 혜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에 뉴스를 보니 집값과 월세가 또 한 번 대폭 올랐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었다. 진우네가 사는 동네 부동산 시세를 몰래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근처 아파트의 임대료 상승률을 계산해보기도 했다. 이 단순한 숫자들 뒤엔 진우와 유나 그리고 어린 손주들의 삶이 고스란히 얽혀 있었기에 혜자의 한숨은 커져만 갔다. 혜자는 자신의 수입이 변변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과 조그마한 노령수당, 그리고 그동안 아껴둔 약간의 저금뿐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돈이 한 번에 사라질지라도 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당장이라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더 아껴야겠다. 혹시나 진우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혜자는 홀로 다짐했다. 더 큰 문제는 손주들의 교육비였다.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학원이나 특별 활동을 빠뜨릴 수 없는 시대에 혜자는 종종 요즘 손주들은 공부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부모마저 함께 힘들어지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갈까 라며 한숨을 쉬었다. 손주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유나는 얼굴에 미묘한 그늘을 드리웠고 진우는 항상 어딘가 지친 듯 힘이 빠진 눈빛을 하고 있었다.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생활비, 육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혜자는 한밤중에도 종종 잠에서 깨어 아들 가족의 처지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내가 좀 더 젊고 힘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자책, 그리고 내가 남편과 함께 힘들게 모은 이 집이라도 팔아서 진우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할까? 라는 고민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집은 남편과 함께한 49년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 생각만으로도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따금씩 친척이나 이웃들이 진우는 일을 잘하니까 걱정 말아요. 아들 잘 키워서 든든하죠? 라고 해도 혜자는 남모를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나날이 불안정할 때면 혜자는 아들의 집 세입 계약 문제, 손주들의 교육비, 유나의 일자리 걱정 등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결국 혜자는 진우와 유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안하지 못하고 대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거나 자잘한 식료품을 사서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점차 이런 행동조차 아들 식구에게 부담이 되는 듯 보여서 혜자는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짐이 아닐까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른이 도와줘도 부담스러울까봐 조심스러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김혜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날마다 진우 가족의 경제적 근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이 밤이면 혼자 마음을 달래며 그래도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도와야지 하는 결의만이 혜자의 일상을 지탱해 주었다. 커다란 결심, 아들을 위해 집을 내놓다 김혜자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을 거듭했다. 혼자 생활하는 집은 어느덧 차갑고 무거운 공간이 되었고 방문 앞 신문 더미와 멈춰있는 시계만이 혜자에게 시간이 흘렀음을 알렸다. 늘 따뜻했던 가족의 추억, 남편과 함께한 50년 가까운 세월이 고스란히 배인 집이었다. 집안 곳곳엔 남편의 흔적, 진우가 어린 시절 뛰놀던 자국,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기에 혜자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진우네의 경제적인 고통을 바라보며 혜자는 자주 안타까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들네가 더욱 빈곤해지고 손주가 넉넉히 공부할 수 없는 현실이 점점 눈앞에 아른거렸다.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픔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혜자는 동네 은행과 부동산 중개소 앞을 서성였다. 집을 팔겠다는 결심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망설임을 이기지 못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데 내가 이걸 떠나도 괜찮을까?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나서야만 진우 가족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갈수록 커져갔다. 혜자는 먼저 집 근처 부동산에 조용히 들렀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접수장에 이름을 적고 상담 직원에게 자신이 집을 팔고 싶다는 뜻을 어렵게 전했다. 직원은 혜자의 나이를 보고 살짝 놀란 듯했다. 살던 집을 정말 매매하시겠어요? 혹시 가족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혜자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아들 가족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 말에 직원도 한동안 침묵했다. 집을 내놓는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현실이 되자 혜자는 갑자기 집 안 가구 하나하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결혼 사진,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음반 플레이어. 그 모든 것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듯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렇지만 아들이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자신의 배려와 희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집 앞에는 매매라는 작은 플래카드가 걸렸다. 처음엔 행여 진우가 알아챌까 두려워 일부러 담장 낮은 곳에 조심스럽게 붙여놓았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지만 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돕겠다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그날 밤 혜자는 잠들기 전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제가 이렇게 결심했어요. 진우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기로 했어요.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죠? 며칠 뒤 한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혜자는 바닥을 깨끗이 쓸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혹시라도 구매자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집안 곳곳을 세심히 정리했다. 집이 곧 비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작스런 이별의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들의 매서운 현실을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모든 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혜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진우나 며느리에게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다. 아들이 혹시라도 반대하거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어서였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오직 가족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밤이면 불 꺼진 집 안을 걷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혀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랐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는 일이 무척 아프고 두려웠지만 아들이 다시 행복한 웃음을 되찾고 손주들도 밝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만큼 값진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결국 혜자는 부동산 계약 서류의 마지막 장에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마음은 휘청겼지만 동시에 책임을 다하는 어머니, 가족을 지키는 작은 영웅이 된 것만 같은 묘한 자부심도 남았다. 집을 비워야 할 날을 손꼽으며 혜자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여보, 우리 가족 지켜요. 당신이 곁에 없지만 마지막까지 엄마 노릇하겠습니다. 뜻밖의 진실과 감정의 폭발집 앞에 매매라는 팻말이 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와 달리 진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게 떨렸고 숨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왜 집에 매매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생긴 거예요? 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비밀을 순식간에 들킨 느낌이었다. 진우는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혜자의 집으로 달려왔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숨이 찬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대체 왜 집을 파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결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옆에서 유나도 놀란 표정으로 혜자를 바라봤다. 온 가족의 시선이 혜자에게 꽂혔고 그 순간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걱정과 고민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처음엔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군 채 손끝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방 안은 적막했다. 진우는 한참 동안 대답 없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유나는 마음이 복잡한 듯 눈가가 축축이 젖어들었다. 저희가 집 걱정을 하게 만든 건가요? 저희 때문에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혜자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꺼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못 버틸 것 같아서 네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세상에서 너희밖에 없는 엄마야. 다 내 잘못 같았어. 진우는 그제서야 평소에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일상이 너무 고달프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을 수없이 질책하게 되었다. 순간 혜자의 손이 약하게 떨렸고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곁에 있던 유나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가와 물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혜자는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 안으며 천천히 털어놓았다. 미안해. 사실 엄마 요즘 건강이 아주 나빠졌어. 병원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았단다. 치료비도 많이 들어서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숨겼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굳어버렸다. 진우와 유나는 아무 말 없이 혜자를 바라봤지만 곧이어 울먹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꼭 붙잡았다. 엄마, 왜 이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엄마가 혼자 이렇게 힘들게 병을 이겨내려 한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나와 아이들까지도 모두 혜자를 꼭 안았다. 아이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혜자는 가족의 품에 안겨 참았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지금껏 혼자 품었던 두려움, 희생과 걱정, 그리고 자신이 더는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할까봐 느꼈던 자책까지. 무서웠어. 내가 없이 너희가 외롭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서로의 천을 느끼며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진우와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굳게 말했다. 엄마,
절대 집을 팔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엄마 치료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우리도 함께 할게요. 그 순간 가족 모두의 마음이 긴 오랜 오해와 상처에서 벗어나 폭발하듯 진심으로 이어졌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고, 혜자는 오랜만에 다시 따뜻한 희망의 온기를 느꼈다. 오랜 고독과 짐처럼 쌓여왔던 슬픔은 가족의 눈물과 포옹으로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날 밤 혜자는 침대에 누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사실, 가족이 곁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뜻밖의 진실, 혜자의 병과 희생, 그리고 감정의 폭발이 결국 가족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어려움을 마주하다 뜻밖의 진실이 폭로되고 온 가족이 울음으로 하나가 된 후 혜자와 진우 가족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래도록 쌓였던 오해와 미움, 책임감과 외로움, 그리고 서운함이 눈물과 대화로 스며들면서 가족들 각자의 마음 밑바닥까지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연대, 그리고 실천뿐이었다. 그동안 소홀했던 연락과 방문이 자연스레 잦아졌다. 이전엔 늘 바쁘다며 핑계를 대던 진우도 보고 싶은 마음에 퇴근 후 바로 어머니 집에 들르기를 반복했다. 엄마, 오늘 뭐 드셨어? 무슨 생각했어?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예전처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TV를 보기도 했다. 유나 역시 부담과 조심스러움 대신 섬세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된장국, 직접 담근 김치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하며 식사 준비를 함께하는 일이 늘어났다. 집안 곳곳의 어색함 대신 오랜만에 편안한 공기가 감돌았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모두의 태도에서 나타났다. 진우는 당장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혜자와 솔직히 상의했다. 엄마, 집은 당분간 팔지 말아줘. 내가 대출 상담도 하고 좀 더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든 곧 돈을 구해볼게. 혜자는 아들의 결심을 믿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힘든 현실이었지만 이젠 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다 같이 나누는 무게였다. 유나는 밤이면 어머니 곁에 앉아 요즘 어떠세요? 몸 어때요? 혹시 불안한 생각 드세요? 라며 자주 말을 걸었다.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힘든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 작은 돌봄과 배려 속에서 혜자는 오랜 외로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손주들은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할머니, 우리랑 자자. 할머니 아프면 내가 주사 놔줄게요. 할머니 빨리 나아서 우리랑 소풍 가자. 해맑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은 혜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이자 용기가 되었다. 아이들과 놀이터에 함께 나가보기도 하고 집 앞 산책로를 느리게 함께 걸으며 손을 꼭 잡는 시간이 차츰 늘어났다. 이런 변화는 혜자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동안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짐이 아닐까, 혹은 불필요한 부담은 아니었을까 수없이 자책해왔지만 가족 모두가 아낌없이 내밀어주는 손길에서 혜자는 자신이 온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가족들은 치료 계획도 함께 세워나갔다. 병원 상담에 진우와 유나가 동행하고 검사나 치료 일정도 사전에 함께 확인했다. 엄마, 내일 검사가 있으니까 아침에 내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 검사 후엔 제가 아이들이랑 저녁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언제나 같이 움직였고 혜자 또한 예전처럼 힘을 내어 나 오늘 컨디션 좋아. 닭백숙 먹고 싶다. 등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집안 대청소를 하고 손주들과 함께 작은 꽃밭에 씨앗도 심었다.
손끝에 스민 흙과 식물 냄새,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는 혜자에게 큰 위로였다. 아무리 엄혹한 현실과 병의 고통이 다가와도 혜자는 가족들이 주는 힘과 사랑 덕분에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든든했다. 가끔 혜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세상 모든 외로움을 홀로 견뎌야 하나 생각했던 시간. 또 점점 멀어지는 아들 가족과의 거리 탓에 괴로웠던 지난날이 생각났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가족이 날마다 의지이자 용기가 되어주고 각자의 상처와 수고를 기꺼이 껴안으며 조금씩 서로를 회복시키고 있었다. 이제 혜자는 안다. 삶에는 언제든 고난이 닥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할 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한 진실을 말이다. 새로운 행복, 가족의 의미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던 어느 날, 혜자는 침대에 앉아 자신을 둘러싼 가족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다고 느꼈던 자신이 이제 가족의 소중함 속에서 다시 웃고 있다는 사실이 꿈처럼 느껴졌다. 과거엔 가족이란 그저 의무, 책임, 그리고 때로는 버거운 관계의 연속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혜자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있었다. 진우는 매일같이 어머니 옆을 지키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엄마, 오늘 얼굴이 좀 더 밝으신데요? 이런 사소한 말에도 혜자는 따뜻한 위로와 힘을 느꼈다. 유나는 아픈 시어머니를 자신의 친정처럼 정성으로 돌봤고, 아이들은 할머니 침대 곁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을 그려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작은 병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 손끝에 닿는 천,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진심은 혜자에게 새로운 세계와 다름없었다. 예전엔 하루가 길고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텅 빈 집에서 홀로 과거만을 곱씹으며 지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함께 해주는 현재가 모든 외로움, 두려움, 아픔까지도 천천히 녹여주고 있었다. 식사 시간마다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 함께 계획하는 소풍,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줄 때마다 혜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직 반드시 필요한 한 사람임을 새삼 느꼈다.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을 때면 어쩌다 불안과 고통에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창밖의 계절이 변해가는 모습을 손주들과 함께 바라보고 진우와 유나가 나란히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혜자는 고통을 잊은 채 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무리 아프고 힘든 날에도 살아갈 이유가 되고 회복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다. 진우 가족 역시 혜자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과거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달리고 때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혜자의 병을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주기로 약속하게 되었다. 유나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순간들, 따뜻한 밥상, 함께 듣는 비 오는 소리, 계절마다 나누는 선물들, 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가족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임을 진심으로 체감했다. 손주들에게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추억이 되었다. 혜자가 들려주는 젊은 시절 이야기, 손을 잡고 들판을 산책하는 순간, 함께 웃고 울었던 하루하루가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다. 아이들은 할머니 빨리 나와서 우리랑 오래오래 있어야 해요. 라고 외치며 가족의 의미를 스스로 배워갔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손을 맞잡고 산책을 나갔다. 노을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질 때 혜자는 속삭이듯 말했다. 가족이 있다는 건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것, 서로를 믿으며 내일을 꾸려가는 거란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날 밤 혜자는 잠시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 오해와 서운함도 모두 가족 안에서 이해와 용서로 녹아들었다. 지금 느끼는 행복은 결코 물질이나 환경에서 오지 않음을, 오직 사랑과 배려, 그리고 서로의 존재 그 자체에서 이어진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했다. 가족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한 울타리이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다. 비로소 혜자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은 바로 이 가족의 품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